네, 여러분들이 굉장히 사랑해 주시는 바람에 구독자가 10만 구독자가 넘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제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좀 더 좋은 정보를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뭐가 필수인지 아시죠?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 네, 고맙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감액상각 이야기를 계속하도록 하죠. 유동자산에서 재고자산을 뺀 것이 유동부채보다 많으면 안정적인 회사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미수금의 회수기간을 슬쩍 늘려 잡아놓으면요, 엄연한 손실을 유동자산으로 둔갑시킬 수가 있고 유동비에서 엄청난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미수금은 내가 앞으로 받을 돈, 유동자산에 속하지 않습니까? 저는 한국경제TV에서 국민고충 초리반이라고 하는 프로의 방송국 창립 초기부터 출연을 했었는데요. 제가 한 20년 정도 꾸준하게 강조드렸던 말씀이 있습니다.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수년째 마이너스인데 단기 순이익만 플러스로 잡히는 회사들은 요거 회계 조작을 의심해 볼 수 있다라고 말이죠. 그 이유를 실감하실 수 있겠습니까? 정말 부실 숨길 수 있는 방법은 생각보다 매우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가 치명적인 경쟁사들이 많아지면서 부실해졌어요. 그 회사의 CEO는 부실을 숨기기로 결정을 했고 이를 위해서 유령 하나 회사를 띡 만들었습니다. 그 회사의 매출 채권을 남발해 놓고 이거 받을 돈이니까 유동자산이다라고 한다면 초보자가 그걸 쉽게 적발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단순하게 발표된 이익만 보지 말라고 했던 겁니다. 현금 흐름표와 이익을 대조해 가면서 봐야만 보다 정확한 회사의 상황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이런 종류의 회계적 조작을 잘 찾아내서 장차 폭탄이 될 수 있는 종목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이 훌륭한 투자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도 다행인 것은 이 조작할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정해져 있다는 점이에요. 회계장부에서 뭔가 조작을 하려면 자산 계정이 가장 유력한데요. 일단 금액이 크기 때문에 조금만 좀 끄적거려도 조작의 효과가 크게 나타나기 때문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손익계산서에서 항목별로 이익을 조절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거 노동비도 안 나오죠. 하지만 자산 계정은 거의 대부분 큼직큼직하기 때문에 몇 줄만 지우고 다시 쓰면 엄청난 위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초보자일수록 손익계산서를 보고 이 회사의 이익이 얼마나를 따지지만 고수가 되면 될수록 재무상태표를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대형주는 수많은 애널리스트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회계 부정이 없을 것이다라고 누구나 믿고 싶겠지만 앞서 말씀을 드렸던 페니맥, 프레디맥 결코 작은 회사가 아니에요. 실전에서는 아무리 큰 회사라도 그 회사의 장부를 정말 양심껏 잘 쓴 회사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죠. 그럼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감액상각을 한 회사를 발견했다면 어떤 생각을 먼저 하셔야 되겠습니까? 제일 먼저 하셔야 될 생각이 이게 어떤 이유로 시도되었는지를 살피셔야 되겠죠. 구조적인 이유라서 이후에도 계속 나빠질 가능성이 있는지 아니면 그 직전에 CEO가 바뀌었는지 만약에 전자라면 어쩔 수 없이 버려야 되겠지만 후자라면요. 오히려 훌륭한 매수의 기회가 될 수가 있겠죠. 직관적으로 자산 가치의 현저한 하락 원인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대규모의 상각을 했거나 혹은 현저한 자산 가격의 훼손에도 불구하고 감액상각을 하지 않았다면 이익 조작을 의심해 보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가 공정가치에 대한 분석이 잘 안 되는 장외 주식에 투자했는데 그 회사가 완전 자본 잠식되었다면 당연히 투자 자산에 대한 감액상각을 하셔야 돼요. 하지만 실전에서는 이익 조작을 위해서 감액상각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유는 대부분 채권자들에게 잘 보이기 위함이죠. 회사가 채권을 발행을 할 때 조기상환 옵션 같은 것들을 붙이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실제로 조기상환 옵션이 당장 실행되면 그 회사는 망할 수 있는데요.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지금 당장 회사는 돈이 없어요. 이자 갚는 것도 버거운데 조기 상환 옵션에 걸려서 원금을 지금 당장 갚아야 된다면요. 그 회사는 지금 당장 부도가 날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회사라면 스스로 부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상각시키지 않고 우량자산으로 남겨둬서 이익과 나의 자산을 조금 더 부풀려 보이게 만들 수 있는 겁니다. 합법적으로.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실전에서 이런 경우는 정말 자주 발견됩니다. 하지만 발견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조작이야 라고 단정할 수도 없어요. 그 투자한 회사가 기사회생을 못할 것이다 라는 보장을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겠습니까? 심지어 회계감사도 안 됩니다. 회계감사를 하던 감사가
감사하던 도중에 발견했다고 하더라도 지금 투자하신 회사가 휴지니까 감액상각하시죠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회계감사로부터 적정 의견을 받았다고 해서 그게 무조건 안정적인 회사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특히 아주 작은 회사가 자회사를 가지고 있을 경우에 아무리 회계적으로 안정적인 회사라고 할지라도 언제나 이 가재미 눈으로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회사에서 감액상각이 있었다면 재무제표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단 현금 흐름표는요. 아무런 변화가 없겠죠. 감가상각이나 감액상각이나 현금 흐름이 수반되지 않는 손실이기 때문이죠. 이연법인세는요. 줄어들겠죠. 기업회계는 발생주의 회계원칙으로 기장한다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죠? 비록 외상 매출이라도 일산 매출이 있으면 회계적으로 이익도 비용도 매칭해서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게 발생주의 회계 원리예요. 발생한 이익에 대해서 반드시 세금을 내야 되는데 거래처에서 돈을 받기도 전에 세금을 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회계적으로는 발생 기준으로 작성을 하지만 세무와 관련된 부분만큼은 반드시 현금 흐름 기준으로 작성을 합니다. 이때 이미 발생한 세금이지만 지금이 아니라 나중에 거래처로부터 돈을 받은 이후에 낼 세금이기 때문에 마치 이연된 것처럼 보이죠. 이렇게 서류상으로는 이연된 법인세를 이연법인세라고 합니다. 감액상각을 하게 되면 이익도 조정되기 때문에 내야 될 세금 역시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자산 회전율이나 부채 자본 비율 역시 높아지는 것은 앞에서 이미 설명드렸고, 마지막으로 주주 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이익이 줄어들기 때문에 주주 지분도 줄어들게 됩니다. 하지만 주주 지분이 크게 하락한 상태에서는 미래 이익은 커질 수 있겠죠. 충분히 상각된 회사에게는 오히려 좋은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은 늘 염두에 두시고 있어야 됩니다. 어차피 토지를 제외한 모든 유형 자산들은 상각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미 털어냈다면 가까운 미래 비용은 오히려 줄어들게 되기 때문이죠. 이처럼 대규모 상각을 한다면 당장 눈에 보이는 재무적 지표들이 대부분 악화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대규모 감액 상각이 막 끝난 회사에 접근할 때 재무제표를 보고 투자를 결정하는 것은 아주 초보적인 발상이라는 것이죠. 감액 상각과 관련해서 정말 해주고 싶은 말씀이 더 많은데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